자, 반갑습니다. 작은 명실 성공하게 프로젝트 연봉이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이제 너무 많이 국민들이 분열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분열이 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보수파와 진보에 대한 그런 분리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분단이 뼈아픈데 한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도 또 분단이 일어나는 게 너무 뼈아프게 가슴이 아픕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통합이 돼서 서로가 이해를 해줬으면 좀 더 좋을 텐데 나 잘났어, 너 잘났어, 니 잘났어, 놈 잘났어 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분열이 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정치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라님들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감히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요즘에 현실에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경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외세에서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자국민 보호하기, 자국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이런 거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앞뒤에 미래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걸 먼저 준비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진보니 보수니 서로가 죽이니 살인이니 싸우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로가 생각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각자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너무 과도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빠지고 모든 지금 문해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후속타로서 미래에 도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번개풀에 콩고 먹듯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 땜빵하고, 저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또 땜빵하고, 이런 땜빵식의 문화를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화인 거죠. 이런 문화가 너무 우리나라에 너무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문화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 이 문화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먹을거리를 많이 좀먹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생긴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런 사회 전반적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분명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해서 1950년대에 경제 6.25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1954년에 이렇게 비교 분석을 봤을 때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무시하는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가 세상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옛날에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아시아의 용이었었어요. 미얀마가 아시아의 용이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지금 200개국이 넘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가 11위예요. 자,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얘기 해볼까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GNP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세계 11위를 합니다. 수출의 양으로 따졌을 때, 교역 양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11위래요. 수출 양으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세계 11위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아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자인 나라한테 우리가 왜 자꾸 원조를 해주냐 이거지. 국방비를 더 받아내야지.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지금 계속 돈을 지금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그걸 분석을 해보자고요.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뭘로 성장했습니까? 산업이죠? 그쵸? 옷 방직 공장으로 만들고, 기계도 팔고, 배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기계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살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기계 산업으로 인해서 수출된 걸로 따졌을 때, 그 수출 양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세계에서 몇인지 아세요?
세계 6위래요. 기계산업으로만 벌어들이는 수익이 세계 6위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쵸? 굉장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200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서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래프를 제가 많이 봐요. 우리나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역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그런 관점을 가지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그래프를 1950년대부터 2019년까지 이 과정을 그래프로 한 5분 간격으로 쭉 나온 그래프들이 있어요. 인구 밀도 속도에서 경제 발전 속도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파는 성공 속도에서 반도체 속도에서 그런 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 제가 그런 거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와 진짜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한 150개국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최빈국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11위를 하는 나라를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자금이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입니다. 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11위라는 경제 발전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창출하고 있죠. 남들이 너무 부러워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업이 새마을운동이잖아요. 새마을운동을 해서 모두 잘 살. 옛날에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요. 그 노래 맨날 불렀어요. 방송에서 맨날 아침에 7시만 되면 새벽종이 울었네면서 맨날 났었어요. 그 노래가. 저 시골에 어릴 때 그런 노래가 새벽 7시만 되면 아침 7시만 되면요. 그 방송이 매일 틀어졌었어요. 이장님 맨날 틀었었어요. 뭐뭐 이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골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거든요. 완전 산속 촌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서울 올라오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가는데 동남아에서 여행객이 제일 많은 나라가 1순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광하는 사람보다 우리나라가 외국 나가서 관광하는 쓰는 돈이 훨씬 많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9배래 9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보다 우리나라가 일본 가서 쓰는 돈이 9배로 많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엄청 좋아해요. 돈 많이 쓰고 가니까. 자, 문화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경제 발전을 내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잘 나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서 기계산업으로 해서 수출하는 게 세계 6위라겠죠? 세계 6위인데 거기에서 통계를 냈을 때 5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반도체래요. 반도체 없으면 우리나라는 죽는 거예요. 뭐예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돈을 못 벌면 완전 우리나라는 추락하는 겁니다. 반도체밖에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를 분업화시켜서 이거 해서 돈을 벌어서 수익이 창출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잘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건 땜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무조건 돼.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시스템이에요. 뭐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집에 있는 쥐 꼬리까지 잘라가지고 우리가 팔아먹었잖아요. 분여자도 어떻게 했어요? 머리 다 잘라서 머리카락 미국에 엄청나게 팔아요. 세계에서 한국 사람 머리카락 최고였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가발은 세계 최고였어요. 웃돈 적어서 비행기 안에 공항 안에서부터 우리나라 머리카락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었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돈만 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수출해버렸어요. 우리는 못 먹어도 돼. 그 대신 수출해서 달러를 벌자.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다 나눠서 분업화해서 다 각각에게 이게 힘들면 이게 땜빵이 되고 이게 힘들면 이게 땜빵이 되고 이게 힘들면 이게 땜빵이 되고 이런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만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게 복구가 안 됩니다. 바로 이게 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양적으로만 돈만 무조건 많이 버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요즘 반도체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삼성하고 지금 SK가 반도체의 적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너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양적인 성장을 내가 할 것인지 질적인 성장을 할 것인지 기업의 문화,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개인으로 한번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개인으로 봤을 때. 각자의 개인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미용을 한번 보자고요. 미용으로 봤을 때 양적으로 성장을 하는 미용실과 질적으로 성장하는 미용실이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예전에 친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였냐면요. 샤기컷을 겁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친구는 샤기컷을 그냥 하지 않아요. 춤추면서 하는 친구였어요. KBS, MBC, SBS 방송 다 나왔었어요. 그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유명했었어요. 근데 미용실도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9개를 만들었어요. 돈도 엄청나게 벌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4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양적으로만 성장했던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친구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문제는 9개의 매장 중에 이 친구 하나의 매장만 돈을 잘 벌고 나머지 매장들은 뭐예요? 다 적자였다는 거죠. 한 매장만 돈을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서 돈을 번 걸 가지고 이쪽 적자난 매장에서 계속 땜빵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양쪽으로 겉으로 보이기는 좋아. 아, 너 매장 9개구나. 직원이 몇 명이야? 직원이 100명이야. 우와, 너 되게 성공했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뭐예요? 계속 마이너스가 찍혀요. 앞으로 나고 뒤로 까지는 시스템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5년 이상을 버티지 못해요.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미용을 저도 이제 서울에서 지금 미용한 지가 거의 한 18년, 19년 차가 됐네요. 서울에서만. 근데 서울에서도 얼마나 많은 미용실이 탄생이 돼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망했겠습니까? 근데 신생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 미용실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봐온 결과로는요 5년 이상을 버틴 미용실이 없었어요. 양적으로 성장한 미용실들은. 근데 질적으로 성장한 미용실들은 나중에 튼튼하게 알아서 버티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뭐 미용실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커피숍은 뭐예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데 힘을 썼었고요. 어떤 프랜차이즈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커피를 장사를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커피 장사는 그냥 운영하는 그냥 시스템이었고 이 집은 커피 장사만 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막 200호점까지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커피숍은 망했어요. 여기는요 아주 탄탄하게 갖고 있어요. 결정은 뭐예요? 이 프랜차이즈는 양적으로 갖고 여기는 질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탄탄하게 모든 매장이 잘 되는 매장으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일 유명한 미용실이 어디입니까? 제일 큰 미용실. 준호잖아요. 그쵸? 뭐예요? 준호는 양적과 질적을 동시에 같이 간 거죠. 근데 처음부터 양적과 질적을 같이 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질적으로 먼저 성공했던 거죠. 준호의 공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새벽 7시에 불러요. 출근 9시인데 2시간 동안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시킵니다. 말도 못하게 공부시켜요. 인턴들 주월 근무 없어요. 하루는 자유시간이지만은요 하루는 무조건 와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요즘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주월 근무하면 이틀 다 놀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뭘 성장을 하겠다는 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기능은
처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내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내가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능은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이 먼저 익히고 능력이 발휘가 됐을 때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를 먼저 등원시하고 소프트웨어만 넘어갔을 경우는 절대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미용실도 똑같이 프랜차이즈도 똑같이요. 한 미용실에서 똑같이 보자고요. 미용실에 실장님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실장님은 매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50% 이상이 넘어가 버려요. 매출이 50% 이상 넘어가요. 아니면 60% 70%야 매출이. 우리 미용실이 그렇다 어떻게 해. 지금 그게 뭐예요? 양쪽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질적으로 성장하는 건 뭐예요? 골고루 디자이너 느낌 뭐예요? 매출이 비슷한 거예요. 그건 직접으로 매장의 매출이 비슷한 미용실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 미용실의 그 직원이 매출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원장님 나 이거 들어서 못 다니겠어. 나 오픈할래. 그 직원이 딱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와요. 그 매출 다 어떻게 메꿀 거냐 이거지. 직원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고객님도 다 이탈할 거란 말이지. 심각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양적인 내가 성장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적으로 성장한 미용실은 모든 게 매출이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빠져나가도 다른 사람이 그걸 메꿔줄 수 있어요. 고객이 이탈도 없어요. 왜요? 수준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 이 사람 나갔으니까 얘네 이 사람 안 하고 나 이 사람한테 해도 돼. 나 이 사람한테 할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수준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매출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고 왜 고객은요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계속 익숙한 데를 가기를 원해요.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머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머리를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멀리 나가면 그거 가기 싫어해. 여기 오기 싶어해요. 왜?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질적인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질적으로 성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용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서로가 더 편한 거예요. 서로가 다 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미용실이 하나만 할까요? 아니. 또 해야죠. 어떻게? 하나를 더 오픈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를 더 오픈해서 그 미용실도 똑같이 질적으로 이 미용실을 또 만들어야죠. 그거만 또 할까요? 아니요. 그런 미용실 하나 또 더 만들어서 이 미용실을 또 잘 질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육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사람을 해서 다른 사람들 똑같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양적인 성장을 알고 있어요. 양적으로 성장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망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알고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쉽지 않은 일을 내가 성공했을 때 그게 성공했고 뭉쳐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준호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미용실이에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쵸? 전 매장에 적자가 없는 미용실. 전 매장에 적자가 없는 미용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쵸? 다 순이익이 있어요. 적자가 없어요. 이 미용실을 힘들다고 해서 이 미용실한테 본사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혼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미용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원장님이 그렇게 시켰거든.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할 수 있게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미용실의 원장보다 그렇게 큰 미용실의 부원장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더 뽀대나잖아요. 돈 투자도 조그만 미용실보다 그렇게 큰 미용실에 해도 내가 돈을 들인 것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일도 적게 하면서도 돈도 많이 벌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일도 적게 하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요금도 비싸요. 그리고 브랜드의 높이 퀄리티에 의해서 나의 브랜드도 같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 문화의 습성은 양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강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무조건 겉으로만 무조건 많이 만들면 최고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미용실을 어떻게 해요? 금방금방 말아가잖아요.
요즘에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미용실뿐만 아니에요. 일반 소상공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식당 차려도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식당 오픈을 시켜요. 금방 망하죠? 나라에서 정책에서 돈 엄청나게 지원해. 차곡차곡 엄청나게 대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망하고 있잖아요. 왜 망할까? 양적인 걸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질적으로 성장을 하셔야죠. 요즘 미용실도 똑같아요.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오픈해버려요. 왜? 질적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내가 기능적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치. 준비가 하나도 안 있는 상태에서 오픈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싸게 하잖아. 싸게 해. 근데 싸게 하는데 공부 안 해. 왜 안 해? 여기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거야. 이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나 공부 안 해도 나 이 정도 매출을 올려 있어. 난 500만 원, 아니 난 300만 원만 벌어도 돼. 나 수수익 300만 원만 벌어도 나 충분히 감사해. 거기서 만족하는 거죠. 근데 20명 받아서 순수익 300만 원 받는 것보다 10명 받아서 500만 원 버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한 달에? 하루에 20명 벌어서 순수익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것보다 하루에 10명 벌어서 한 달에 순수익 500만 원 버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어떤 게 좋겠어요? 10명 받고 500만 원 버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양쪽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20명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순이익은 그것보다 더 못 버는데 이런 죽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침에 9시부터 9시까지예요. 지금도 9시부터 9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해요, 내 친구가 그래.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그쵸?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연봉이 올라서 호봉이 올라서 연봉이 오르듯이 연봉 오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미용사로 내가 경력이 쌓이면서 요금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연봉이 오르는 건 왜 올라요? 그 사람의 일하는 처리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금이 오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 맨날 테스트 보잖아요. 그쵸? 맨날 거기 가서 어디 가서 교육받아갖고 와 해서 맨날 테스트 보거든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럼 미용실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가요? 그런 세미나 가가지고 하루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그거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브리핑해서 테스트 보면 그 테스트 점수 갖다 줘야 돼요. 그 점수 안 나오잖아요? 과락이에요. 나중에 승진 못해요. 요즘 회사 시스템이 그래요. 근데 하물며 미용실인데, 하물며 작업인데, 내가 먹고 사는 일인데 전혀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어. 내가 머리만 잘 자르면 잘 자르는 줄 알아. 손님만 많이 받으면 나 머리 잘하는 줄 알아. 가격은 싸면서. 근데 가격을 내가 3,000원, 5,000원 올렸을 때 그 손님이 다 오면 그 사람 잘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가격을 올렸어. 근데 그 손님이 안 왔어. 맥시멈이요. 내가 기술 수준의 손님이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평균 기본가가 2만원이에요. 2만원 미만까지 15,000원에서 2만원 올려서 고객이 이탈이 고객은 충분히 2만원까지 비용을 낼 수 있는 능력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이 돼요. 2만원까지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잘 삽니다. 밥값 한번 먹으러 갈 때마다 몇십만원씩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물며 미용요금에 2만원을 못 내? 그건 이상한 거죠. 그쵸? 근데 그 수준인데 내가 마라톤에서 머리에서 20명을 받았어. 근데 내가 2만원을 냈는데 20명을 못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기술 수준을 문책을 해야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질적인 부분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셨으면 질적인 부분은 고객 수를 적게 받으면서 순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이게 질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아셨나요? 여러분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셔야지 여러분이 요금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삶이 윤택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